그 얘기요.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해서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하여튼 다사다난하셨잖아요. 올해가 이제 착륙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이제 꼭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어른들의 약간 병적인 그런 건데 마치 11월 17일 날 내가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생이 막 무너지겠다라는 그런 강박을 자꾸 주입해요. 여러분, 그 시험을 당연히 잘 보면 좋고 세간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 가시면 좋아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또 제 인생을 돌아다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불시착하십니다. 안정적으로 쭉 착륙해가지고 대학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에요. 오히려 불시착하는 것,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바퀴가 훼손될 수도 있고 기체가 손상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. 그게 정상이야. 이걸 꼭 명심해. 왜 그게 정상이냐면 이거기 때문이야. 처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단어가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숙함도 있어요. 제 말 이해하세요? 미숙함도 있다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. 그냥 고3 때 그냥 시험 잘 봐서 쭉 대학으로 가는 오히려 이게 비정상입니다. 왜 정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양한데 다르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고3만 되면 뭔가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고3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보는 이 시각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. 반드시 11월 17일 날 시험을 잘 볼 필요도 없고 고3 때 반드시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. 네? 근데 자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내가 11월 17일 날 착륙을 잘 못하면 인생이 막 될 것 같은 그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. 거의 대부분은 착륙을 잘 못하실 건데 한 가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다? 다시 이륙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.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강사하는 거다. 그냥 듣기 좋게 수능 대박 맞으시고 그동안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 가시고 내년엔 이 강의실에서 보지 말고 뭐 보면 좋지 강사 입장에서. 근데 그런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어른이 되겠다고 전 다짐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땐 그런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시착하게 됐을 때 다시 이륙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이륙을 못할 정도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그랬다고. 근데 늘 말하듯 왜 내가 다시 이륙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. 실제로 20대 때 제가 늘 말하듯이 나를 비아냥댔던 사람들은 지금 제 곁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.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까운 20대를 쓰지 않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뭘 기억하라고 했죠 제가? 내가 날아봤었던 이 경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알게 될 거야. 요 착륙하는 게 사실은 결과가 아니고 이 전체가 다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.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가 왜 안 중요하겠어? 중요해. 근데 그 결과가 꼭 11월 17일 필요는 없다.
이걸 명심해 내 말을. 근데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게 있지. 요 날아가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게 있어. 네가 너 스스로를 속이고 너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져야 될 거야. 그걸 책임질 때 어른이 되겠지. 그래서 저는 노력대로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노력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. 우리나라 어른들이 참 모순적인 게 열심히 하면 돼. 근데 또 결과는 또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래. 그럼 뭐 하자는 거야? 그럼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? 그럼 이해됐어요? 그 노력대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요. 6, 70년대생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경험한 산업화 시절의 마인드입니다. 여러분 노력이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물론 있죠.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얘기할 대상자들이 아니고 투입량대로 결과가 나왔던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했던 산업화 시절에 소위 이명박 신화라고 불렸던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! 라고 말하는 그 시절에 통용되던 명제를 우리 집합을의 지문 풀어봤잖아요. 21세기 이 다원화된 세상에다가 자꾸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.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이 얘기 할 거예요. 노력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. 이걸 인정하시라고.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. 그럼 좀 잔인하잖아? 이제 막 꿈을 키워가는 20대 청년들에게 이 말은 좀 잔인해. 근데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. 노력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빠진 말이 하나 있어. 그게 뭐냐면 지금은이야. 지금은 노력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. 꼭 11월 17일 필요는 없다고.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살다가 자연사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노력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무조건 팩트야. 그건 필연적인 명제야. 근데 거기에도 빠진 말이 있어. 언젠가. 그 언젠가가 언젠데 바로 이때입니다. 전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. 삼수까지 하고 나서 대학을 잘 못 갔다고 주변에서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고 개지랄을 떨 때 되게 삶이 혼란스러웠다 이거죠. 남들보다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썼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. 물론 나 스스로는 열심히 했어.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때 국어영역 학습법은 이야기해도 제 수험생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 스스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. 근데 저 되게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에? 근데 제가 언제 27살 때 알게 됐어. 다시 올라갈 수 있다. 학벌이라는 것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직접 보여준 적도 있고 지금은 좀 초월해 있어. 물론 서울대 가고 싶긴 해. 내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? 바로 이것 때문에. 이제 고3들도 해당되겠지만 제 개인의 경험에 비춰보면 전 이겁니다. 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경험했고 나라는 사람은 누구고 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세상을 살 것이다. 이거를 정립하는 시간. 그게 N수였고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국어 영역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이 국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창을 만들어 주려고 한 이유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거기 때문입니다.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것을 거짓된 말로 현혹시키고 싶지 않았고 진실만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.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때 내가 다시 이륙을 준비할 때 가장 결정적인 동력이 되는 게 뭐냐? 그게 이겁니다. 타고난 것입니다.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변한 적이 없어요.
저는 재능에 대한 환상이 엄청 큰 사람입니다. 재능에 대한 환상이 많은 사람이라고. 타고나지 않은 자 끝까지 갈 수 없다. 그래서 선생님 단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어. 난 그래.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민을 해봐. 노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사람들끼리의 경쟁에서 쓰는 말이다. 여기 타고나지 않은 친구가 진짜 노력을 해서 올라간다. 가능할 수 있겠지. 사람 사회가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? 근데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사람들은 야 그렇게 노력해서 저기까지 올라갔구나. 응 대단해. 근데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아. 왠지 알아? 불행해질 거야. 불행해질 거야. 뭐가 불행해지는데?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 것. 그러려면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돼.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돼. 내 말 이해돼? 진짜 많은 걸 포기해야 돼. 나는 우리가 지금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에 내 청춘을 바친다? 이젠 그런 사회 아니지 않나요? 정년되기 전에 줄줄이 잘려나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. 뭔지 아시죠? 그러려면 내가 안 되는 건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내가 잘하는 거, 내 타고난 성정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에어리어로 이동하시는 겁니다. 선생님, 저는 이게 너무 불행합니다. 아니요, 여기서 노력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. 잘 고민해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또 다른 너만의 영역을 알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잘하는 거 찾아.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. 그냥 그 사람이 원래 잘하고 그냥 타고나고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시대라고. 그래서 이거 하라고. 노력은 네가 타고난 걸 가지고 그 분야에서 하는 게 노력이다.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많이 좀 불행해서 모두가 다 국영수를 잘해야 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네가 이곳을 향해서 네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. 나중에 정신 딱 차려보면 거기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. 이거를 누가 눈을 빨리 뜨고 방향을 보고 가냐의 싸움일 거예요. 선생님,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. 전 뭘 해야 되죠?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성찰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. 성찰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걸 경험하시면서 그걸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. 그럼 너는 어떠냐? 저는 늘 얘기해요. 저는 타고난 사람입니다. 저는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에요. 이 타고났다는 걸 내가 아는 순간 어떻게 돼? 니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신감이 팍 올라가. 제가 어느 정도까지 건방진 인간이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강사들 싹 다 모아놓고 청중 500명, 1000명 데려다 놓고 쉬는 시간 없이 끝나는 시간 없이 무제한 러닝타임으로 누가 끝까지 그 500명의 청중을 초집중시키고 몰입시킬 수 있는가. 저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. 전 타고난 사람이라고요. 여러분 지금 네가? 이럴 수 있잖아요. 상관없다니까.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. 그럼 어떻게 돼? 야 심찬호 너 학벌 그거 되겠냐? 너 병신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? 안 들려? 왜? 난 재밌는데 지금.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동력 역할을 할 거야. 저는 그걸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. 왜죠? 성찰을 많이 해봤으니까. 고3들 오해하시면 안 돼. 이게 지금 재수해라 그게 아닌 거 알죠? 부디 명심하세요. 타고난 거 하세요. 그게 네가 진짜로 두 발로 우뚝 설 수 있는 영역이 될 거야. 알겠지? 이거 꼭 명심해야 돼.